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집중을 못하는 개발자가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전두엽이 퇴화되기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쇼폼 같은 거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라고 해서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. 짧은 자극에 반복 노출 전두엽 내성 생겨. 소소한 행복에 무감해지면 우울감이 올라간다. 어릴수록 위험하고 자연과 접촉을 늘려야 된다. 그래서 스탠포드 앤드류 버만 교수의 뭐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들, 뇌과학적인 것들, 그리고 황롱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모으고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서적들이나 이제 뭐 영상들이나 이런 거 찾아서 제 나름대로 좀 짜깁기를 해서 요점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일단은 우울감은 무기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위에서 소소한 행복에 무감해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무기력해지면 코딩을 하기가 싫어요. 내가 우울하고 힘드니까 무언가에 반복적으로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. 근데 그 우울감이라는 걸 이렇게 일으키는 게 뭐냐면, 우리가 쇼츠 같은 거나 이런 쇼폼들 많이 보잖아요. 그런 쇼폼을 보면은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자극들이 팡팡 터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엔 되게 재밌어도 거기에서 도파민 소비가 다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도파민 항상성 때문에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도파민이 제대로 된 곳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에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황룡문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, 강의에서. 그래서 보면은 자극적인 컨텐츠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강한 이펙트를 남기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을 하려는 그쪽이 퇴화돼 버려요.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책에서는 변연계 편도체와 전두엽이라고 하는 어떤 얘기로 이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. 예를 들면 변연계 편도체는 감정을 좀 담당하고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는데,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할 때 필요한 건 이성이거든요. 특히나 코딩을 할 때 필요한 건 이성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이쪽이 퇴화돼 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팡팡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런 재밌는 쇼츠들이나 이런 재밌는 뭐 틱톡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거기서 도파민 소비가 되고, 그러면 우울감이 오고, 우울감이 오면 무언가가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감이 같이 오게 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하루가 그냥 보내지는 거고 되게 싫어지는 거죠. 근데 저도 이거를 이번 연휴 때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. 해봤는데 진짜 우울해지더라고.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여러 방법들을 좀 찾아봤죠. 물론 이제 뭐 주중에는 바쁘니까 뭐 사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우울해질 일은 없지만, 근데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풀타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이 자꾸 생기면 도파민이 되게 안 좋아지고, 안 좋아지면은 점점 하기 싫어지고, 하기 싫다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, 그리고 뇌는 재밌는 게 내가 안 쓰잖아요. 안 쓰는 곳들이 자꾸 퇴화돼요. 점점 퇴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게 되게 위험하던 거지.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그 황롱문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, 내가 어떤 거를 일단 강한 자극에서 도망쳐야죠.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만큼은 좀 뭐 안 보는 노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고, 앤드류 버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일단은 내 몸이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모닝 루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시작을 해야지. 그래야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쇼츠 보고 막 이렇게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루틴을 일단 바꾸는 거. 이게 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앤드류 버만 교수님의 그 모닝 루틴 중에 저는 뭐 다는 못 하는데 아침에 산책하는 거 꼭 하거든요. 10분에서 뭐 15분 정도 동네 주변 산책하는 거 좀 하고, 그 다음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연휴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유튜브 쇼츠 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는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좋더라고요. 바로 와서 앉아서 딱 좀 상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, 그게 좀 장점이었고,
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동안은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쇼츠를 안 보려고 해요. 요즘은 아예 안 보려고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. 쇼츠 안 보려고 하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려고 합니다.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할 때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앤드류 버만님 그 루틴 보면은 이게 좀 공복에 좀 그러니까 밥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한 일어나서 3-4시간 있다가 밥을 먹는 그 전에는 일을 하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괜찮았고 그 황정민 교수님은 강한 자극이 오다가 자극이 적게 오기 시작하니 이제 잡념이 생길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내가 지금 잡념에 빠졌구나. 그러면 내가 다시 코딩을 내가 원래 하던 게 뭐였었지? 그쪽으로 돌아오자. 이렇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. 생각보다 인간의 몸은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강한 의지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.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혹시 지금 여기에 빠졌구나, 주화인마에 빠졌구나, 내가 지금 답이 없구나,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지, 이런 식으로 계속 잡념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점점 좋아진다고 해요.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의욕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을 예전부터 ADHD 있는 친구들 때문에 왜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ADHD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나 이런 뭐 논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. 집중력이 결국엔 장애 수준까지 올 수가 있는데, 근데 심지어 되게 웃긴 건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루틴 같은 거를 체계화시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고지능 ADHD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, 그런 케이스는 뭐 가만 내비둬도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진짜 좀 되게 힘든, 코딩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루틴을 잘 활용해보세요. 아무리 ADHD가 있고 아니면 내가 뭐 팝콘 브레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내가 뇌가 막 쪄들어 있고 이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봤더니 언어화를 시키래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또 다른 책에서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언어를 지금 나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않아. 나 지금 코딩을 하던 쪽에서 다시 코드를 짜야 돼. 내가 지금 옆을 쳐다보는 건 아닌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언어화 시켜서 다독이는 거죠. 왜냐면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언어화에서 전달을 전두엽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두엽이 좀 회복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세 가지 이제 세 분을 참고했는데 이 세 가지 이론들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. 근데 완전히 멀리 하긴 힘들 것 같고, 뭐 내가 코딩을 하기로 한 2시간 하기로 했다면 가능하면은 급한 연락 아니면 뭐 안 하겠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하루의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앤드류 후버만 그 루틴, 그 교수님의 루틴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이걸 지속하는 거, 잡념이 생겼을 때는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는 이제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,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를 다독이는 언어화,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코드를 저는 한번 응용을 해보면 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짜는 게 좋지 않을까? 왜냐하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,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려고 해 라고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면서 상대적으로 몰입감을 높이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. 근데 이 팀노바 학생들이라고 다 토론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응용 1단계 이후부터는 다 팀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회의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기초 때도 하려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. 아니면 뭐 파트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서 저는 이거를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내가 하는 동안에는 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 스스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저도 혼잣말 많이 해요. 코드 짤 때. 근데 그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아마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일 건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냥 습관 됐어요. 옛날부터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어떤 되게 유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은 훨씬 뇌과학적이고
근거가 있는 그런 집중력 향상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즘 아마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되게 커져요. 그러니까 우울감이 되게 위험해요. 저는 HSP, 그러니까 그 초민감성 그 테스트라면은, 그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그 테스트 갖고 와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거를 했을 때 좀 되게 높게 나오는 스타일인데,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울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올 때 되게 많은데, 성격상 그런 때마다 확실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무기력을 동반한 게 그러니까 그냥 우울한 기분으로 그냥 코딩 계속 하라면 할 수 있는데,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. 그래서 우울감이 오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, 연휴 때 오히려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. 재밌는 거 봤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?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그런 거에만 너무 젖어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